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너무 추워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던 휴일이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도심에는 인파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음식점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일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한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야외에 오래 머무는 활동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12월 1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에서부터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고 중앙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동명 동호 부근 120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차량 증가로 인해 5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아양로 공고내거리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향으로 파티마 삼거리 직전 우회전 하자마자 승용차와 승합차 접촉 사고 있습니다. 차량은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동북로는 복현 고가차도 위쪽으로 차간 간격 좁히면서 이동합니다.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서문 삼거리 앞두고 차간 가득 몰렸다 이동하는 모습이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 나오면서부터 답답합니다.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차간 간격 좁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이 고령 5도, 대구는 3도, 김천은 1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잠시 기온을 회복했다가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7.7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이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민수당 제도입니다. 지금 군의군은 이 농민수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민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편입이 되더라도 이 군의군은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 대구의 다른 구군 농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군의군은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이 지역화폐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4월과 9월에 각 30만 원씩 나눠서 지급을 했고 이 농민수로는 약 6천여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북도가 40%, 이 군의군이 60%를 분담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4월에는 상반기분을 지급할 예정인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군의군이지만 이 하반기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의군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그럼 지원을 한다면 정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군의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구시에 따르면 이 대구시의 자체적인 농업정책 예산이 연간 15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농민수당을 전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256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하. 이 대구시의 1년 전체 농업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때문에 대구시 의회에서도 대구시 농민들을 위한 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를 농업인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라고 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의 편입
여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 문제부터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군의군에서는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또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대구시 전체에 지급을 할지까지도 내년 초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시가 그 내년 4월까지 그 대구를 방문할 대만 단체 관광객 14,000여 명을 유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건데, 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국제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3곳에 그 여행사 구매 좌석수를 좀 집계한 결과 이제 1월이 4,000여 명, 2월이 5,000여 명이고요. 3월과 4월이 각각 그 2,300여 명, 2,600여 명 이렇게 좀 입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화권의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인 그 다음 달 21일에서 27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그 전 세계편으로 해서 1,700여 명이 이제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대만 단체 관광객들은 이제 대구와 부산, 경주를 오가는 3박 4일간의 관광 상품으로 뭐 서문시장이나 구암마을, 팔공산 등 그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들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대만 관광객들이 대구 관광에 큰손 역할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 직전 해를 보면요, 그 대구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가 29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야. 그 30만 명 정도인데, 예. 이게 그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 42%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만이 그 대구시 관광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대구시가 이번에 그 처음으로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만 단체 관광객에게 그 꽃다발과 좀 기념품을 증정하고요. 또 단체 기념 촬영 등 다양한 환대 행사를 좀 펼칠 계획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이제 외국인의 관광 수요가 이제 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입국 관광객들에게 그 대구의 이제 도심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좀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대구에도 좀 외국 관광객이 좀 북적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던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의 갈등으로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 자초 위기에 놓인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 자,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좀 뭔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그 벌인 내년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 설계비, 이게 한 130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그 전에 좀 제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의 이 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예.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대구시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달서구 두류동 신청사 부지 15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한 3분의 2 가까이 되는 9만 제곱미터 가까이를 좀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반발이 계속돼 왔고요. 최근에는 달서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9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9만 제곱미터를 사기업에 팔면은 결국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네. 이 대신 이제 10,000평 정도, 그러니까 3만 3천 제곱미터 정도만 팔아서 이 신청사 건립 비용을 확보하고 부채를 갚는 건 다음에 추진하다고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쁜 데다가 이 짜투리 땅을 넘겨준다고 해도 살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뭐 사실상 김 의원의 의견에 좀 반박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제 대구시의 근데 부채 규모를 놓고도 좀 갑론을박이 일고 있던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서는 이 대구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채가 많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김용판 국회의원 쪽에서는 이 부채 기준 정식 자료를 보면 2위가 아니라 6번째라면서 이 과장된 것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실 신청사 건립 부지 전매에 대한 홍 시장의 구상은 이 부채를 정상화하는 데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빚을 내서 신청사를 건립할 게 아니라 이 부채를 먼저 갖고 이를 위해서 건립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라는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민선 7기 말 이 채무 비율이 19.2%에 달한 것에 대해서 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밝혔고 여러 예산들을 줄여서 임기 말인 2026년까지는 이 채무 비율을 6.4%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최근에는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여전한 이 채무 감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의 부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6번째 6위인지 이게 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지방재정경제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을 발표했는데 네. 이 대구시 본청의 채무 비율이 19.38%입니다. 이 서울시가 22.62%고요. 이 나머지 이 광역자치단체 특히 특광역시들은 이 대구시보다 채무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김용판 의원의 주장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봤는데 네. 이 대구시에도 산하에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8개 구군의 채무 비율 전체 예산 대비해서 채무를 다 더하면 대구시가 조금 뒤로 밀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구군은 거의 채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구시 전체의 이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네. 이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 건데 이걸 대구시의 채무 비율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채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 채무가 대구시가 1조 2,600억 원이거든요. 예.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원 일몰제 부지 매입 등으로 이 상당수 이 기금을 한꺼번에 투입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채무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요 채무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예. 맞는 말입니다. 대구시 본청의 채무 비율은 네. 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 맞습니다. 다음으로 네. 많은 게 맞다라는 말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시의회 신청사 설계비 삭감이 신청사 건립 좌초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홍 시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한 뒤인 지난 15일에 그 예고 없이 좀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신청사 건립기금 390억여 원은 어차피 신청사 건립에 쓸 돈인데 이 기금을 또 쓰지 말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설계 공모 시기도 당초 이제 내년 7월에서 3월로 좀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걸 전제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좀 회방을 하니까 더 일할 명분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은 최악인 대구시의 재정 상태를 좀 바로잡으려고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 뭐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홍 시장이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청사 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안 편성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겁니다. 내후년에요? 그렇습니다. 예. 202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청사 추진 담당 직원 9명도 대구시가 다른 부서로 좀 발령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홍 시장은 감정적 대응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신청사 건립과 직원들이 이제 그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부서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이제 전출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의회 이제 그 이런 삭감 조치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이제 그 기분 나쁜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한 거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담당 부서가 사라지는 거는 이거는 그 관련 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부서로 옮겨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재추진 여부를 내후년 예산안에 편성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내년도 뭐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거거든요. 때문에 기약 없이 사업이 좀 미뤄질 전망입니다. 예. 이미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고요. 이 신청사 건립이 해당하는 지역, 이 달서구 주민들을 제외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사는 대구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구시의 바뀐 방식대로 밀어붙여도 현재까지는 큰 반발이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달서구 반응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시장이 애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생긴 일을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는 건 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건립터 매각을 전제로 이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란 이런 설명인데요. 네. 김영판 의원은 만약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좀 한 언론에 지금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홍 시장님이 있는 동안에 무산되는 것이지 영원한 무산은 또 아니다 하면서 최소한 신청사 건립 기금은 조성을 해야 한다.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수 달서구 이제 주민들은 3년 전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진 사안이 정작 주민 의견은 좀 반영되지 않은 채 뒤집힌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현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이 대구 시민의 뜻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며 조금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 네. 조만간 뭐 대외적인 입장 표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일각에서는 이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 자체에 좀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부터 신청사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가 좀 논란이 일자 한 차례 또 철회한 바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예산 삭감에 다시 재검토로 맞불 놓으면서 이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한 의지가 좀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대구시당은 일단 주무부서를 폐쇄하는 것은 이 대구시장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홍 시장이 추진했던 일부 부지를 파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하고 네.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청사 건립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동인동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지금 많은 부서들이 삼격동 청사로 이전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지내거나 뭐 아예 삼격동 청사로 완전히 이전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지금 좀 상황으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 달서구 두류정수정으로 이제 시청사 이전하는 건 그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어떤 그랬죠. 정당성을 확보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 그 대구시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과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 달서구에 있는 옛 두류정수장으로 신청사 부지를 정했고요. 당시에는 이게 2024년 착공해서 26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였는데 이게 일단 2028년까지는 일단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좀 거치면서 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홍 시장이 이 공론화 과정을 뒤집을 경우에는 이 정치적 부담이 일단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됩니다. 지난 8월에 그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폐지를 고려했던 신청사 건립 기금을 그대로 두기로 좀 결정한 것도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좀 이제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예. 결국 홍 시장도 주민 합의였다는 것을 좀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기자께서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네, 채무를 갚겠다, 감축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청사 건립 역시 만약에 바뀐 상황이라면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거 결정을 손쉽게 뒤집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이 결과를 따르지 않을 분위기가 형성될 거거든요. 네. 이 대구시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이 결론적으로는 시민 여론조사, 이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이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정 기자 언급 살짝 했지만 그 홍 시장이 취임 후에 공을 쏟는 부분이 바로 좀 부채를 탕감하는 겁니다. 이게 좀 경남지사 때도 보였던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신청사 건립 사업이 좀 순조롭지만은 않겠다 이런 예상이 취임 전부터 나오기는 했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신청사 건립이 일단 뭐 최소 1년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추경에 반영하지도 이제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전없는 좀 침체기다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지역 정치권이 좀 홍 시장과 이런 그 신청사 건립 예산안에 어떤 그 구체적인 마련 방식을 두고 이게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건립까지 뭐 상당 기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신청사 건립이 좌초 위기에 지금 처했다는 소식 그리고 건립 문제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새해
새해에도 뭐 이 얘기는 계속 되겠죠. 네,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전합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올해 마지막 방송 참여기도 해서 의미가 그렇군요. 남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제가 막 새해 인사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청년들의 연말연시 요즘 인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서 살펴본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청년들의 송년 그리고 신년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새해 인사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뭔가 다른가요? 네, 요 몇 해 동안 코로나가 연이어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니까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방법이 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대구 같으면 대구 중앙로에 많이들 모여가지고 송년회 파티도 하고 신년 모임도 가지고는 했는데요. 한동안 모임이 자제되고 모임 활동 깊이 되다 보니까 신년 인사, 송년 인사를 비대면으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 비단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새해 인사를 이색적으로 또 특색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색 카드 활용법입니다. 카드는 알겠는데 이색 카드는 뭔가요? 그 요즘 청년들 웬만하면은 그 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잖아요. 네. 포노 사피엔스라고도 하는데요. 사진과 글을 잘 조합해서 만든 신년 카드를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는 방법이죠. 보통은 경치가 좋은 사진에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하나의 카드로 만들고 카드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곤 하는데요. 청년들은 디지털기 활용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고화질 사진이나 색감 있는 폰트를 이용해서 개성 있는 그런 이색 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색 카드를 보게 되면 또 어른들께서도 자신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시죠. 그렇겠죠. 예, 저도 지난 명절까지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카드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받고 보니까 품이 많이 들지 않고 또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하면 이색 카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툴도 있나요? 네, 온라인상에 무료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 툴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글자와 문구를 살짝만 바꾸면 전문가가 직접 만든 카드 못지않은 그런 완성도 높은 이색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송년 신년 카드는 또 하나 특별한 게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이모티콘의 사용입니다. 이모티콘 사용은 그냥 뭐 보통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무료 이모티콘이나 또 특별하게는 유료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그런 몽타주라든가 또 얼굴의 그런 생김새 특색을 바탕으로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자신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청년들만의 정체성이 물씬 느껴지는 거죠. 그 이모티콘은 하루 100마디 말을 대신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모티콘의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운 세대이고 또 신년 카드와 송년 카드에도 이런 이모티콘의 사용이 잦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 자,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신년 카드 정말 특별한데 또 있을까요? 네, 송년 그러면 또 크리스마스 또 선물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오가는데요. 연말이 되면 직접 찾아뵙고 포장지에 예쁘게 넣어둔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메신저 내 선물하기 기능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기프트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실 선물 받은 커피 쿠폰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네. 아직 청년이신 겁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식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보다는 또 디지털로 인사를 드린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디지털 인사보다 그래도 여전히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사람은 만나야 정이 들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공감해야 또 행복하다는 부분들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주현호 위원이 이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송년 인사가 있다면요. 네, 청년 상담소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자주 듣게 되는 고민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내뱉은 말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자주자주 표현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이라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께 하루하루 찾아뵙고 또는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그런 니세 카드와 또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서 네. 간단하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연말연시 우리 청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추 위원은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청년들의 연말연시 인사법 중에서 본인이 활용 가능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계세요, 네네. 직접. 네. 복잡하지는 않나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알겠습니다. 좀 활용해서 어쨌든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방법이든 연말연시에 좀 서로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고요.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서부 내륙에는 0.1cm 미만이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3에서 8c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분포로 예상되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